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이쁜 다육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질문을 많이 주신 게 있어서 그 점에 관해서 한번 다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을 준비할 때 이걸 다뤄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이 점에 관해서는 저희가 영상을 지금까지 업로드하면서 한 번씩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라 안 다뤄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무색하게도 최근에 이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만 하나 좀 꼭 집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 오늘 영상을 위해서 지금 다육식물 두 가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자, 이 앞에 있는 게 에케베리아 문스톤이라는 다육식물이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게 색감이 이쁜 버날렌스라고 하는 다육식물입니다. 자, 이 두 개는 좀 차이점이 있는데 이 둘 중 하나는 한 달 정도 물을 끊었고 단수를 시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한 달 반 이상을 물에서만 살았던 다육식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 둘 중에 어떤 게 단수를 한 거고 어떤 게 이 한 달 반 정도 물에 담궈진 것 같나요? 좀 아시겠나요?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자, 이 앞에 있는 문스톤이 지금 이게 물음병도 좀 오고 했으니까 한 달 반 정도를 물에다 담가 놓고 여기 옆에 있는 버날렌스가 지금 단수를 했던 다육식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반대입니다. 이 문스톤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물 상태가 굉장히 좋았던 다육식물이어서 한 달 정도를 단수를 시켜 놓았고, 옆에 있는 버날렌스 같은 경우는 한 달 반 정도 물에 담가 왔던 거를 지금 빼왔어요. 보면은 물 있죠? 지금도 물이 뚝뚝 떨어져서 바로 지금 빼왔던 거여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점이에요. 물을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스톤처럼 물음병이 걸린 경우가 종종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보면은 분명히 저는 물을 주지 않았는데 이 물음병이 걸려버렸어요. 진짜 다육 키우기 너무 어렵네요. 이게 왜 그러는 걸까요?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요 하고 질문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저는 이제 항상 똑같은 답변을 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물에만 너무 초점을 맞출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물음병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여름철에는 좀 자주 보이지만 여름철을 제외하고 뭐 다른 계절에도 한 번씩 보일 수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좀 잘 보이지는 않는 편에 속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를 좀 살펴야 되냐? 바로 계절적인 요인입니다. 이 여름철이라는 계절이 어떻죠? 자, 이제 여름철을 딱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로는 굉장히 덥습니다. 덥기만 한가요? 아니죠. 습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도 이제 밖에 좀만 돌아다니기만 해도 덥기도 더운데 몸이 아주 끄급해가지고 굉장히 불쾌지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육식물한테도 적용이 돼요. 어떤 게 적용이 되냐? 우리는 분명히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물을 주지 않았는데도 이런 식으로 물음병이 발생하는 거는 이 여름철에 고온 다습한 환경 때문입니다. 이 고온에다가 습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 습을 좀 먹어요. 다육식물이 입장에서도 습을 충분히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기 중에 있는 습도를 섭취해 버린 경우 뭐 어떨 때는 이 입장이 그냥 우수수 쏟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살짝만 건드려도 그냥 쏟아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좀 심할 때는 이렇게 물음병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고로 계절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이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러면은 이 여름철에 좀 해줄 수 있는 게 우리 습도를 좀 잡을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선풍기 같은 거를 틀어줘서 인위적으로 이제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 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요. 뭐 베란다 거리대도 있으시겠지만 거리대에다가 모든 다육식물을 다 놓으실 수는 없을 겁니다. 거리에도 있지만 이 베란다 쪽에 많은 다육식물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베란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공기 순환이 좀 안 됩니다. 습이 그 자리에서 머물게 되기 때문에 선풍기로 인위적으로 좀 이 공기 순환도 시켜주고 이 습이 다육식물 입장에 머물지 않게 해주는 거, 또는 이제 이 에어컨도 도움이 되긴 해요. 에어컨 같은 경우는 사람한테는 정말 여름에 꼭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다육식물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에어컨의 역할 때문에 그러는데,
에어컨 자체가 이 온도도 잡아주지만 습도까지 잡아주기 때문에 다육식물한테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만약에 계속 흐린 날이 지속된다 그럴 때는 제습기 같은 거를 좀 틀어주는 방법, 뭐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를 전부 다 해줬어요. 저희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좀 조치를 취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무름병이 걸리는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농장을 하고 있고 다육식물 진짜 어마어마한 양을 키우고 있지만 100% 다 막을 수가 없어요. 계절적으로 이런데 어쩌겠어요. 계절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100% 막을 수 없고,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를 다 하고 나서도 불구하고 한두 개씩 가버리는 거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힐링을 하려고 다육식물을 키우는 거지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키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어차피 좀 갈 녀석이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마음 편하게 다육식물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이 무름병이 이제 물을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걸리는 이유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 점에 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셔서 좀 혼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여름도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9월달 지나가면서는 가을이 되니까 그때까지만 함께 열심히 버텨보도록 하죠.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영상 한번 마무리하고, 이번 여름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